네, 안녕하세요. 지금 계속 이제 공동주택 그 하자보수 관련해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자보수가 뭔지, 하자보증이 뭔지, 그리고 뭐 입주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시공시행사와의 하자보수 분쟁 시에 우리가 실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나 이런 부분은 그 실제 현직에 있는 주택관리사나 이제 관리소장 그리고 관리업체들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단순히 뭐 어디 뭐 변호사를 만나라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변호사가 없이도 우리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행시공사와의 하자보수 분쟁 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지금 이제 하자보수 분쟁이라는 게 일반 뭐 민법도구 편의법에 의해서 뭐 민사로 어떤 이거를 뭐 청구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이 직전 단계입니다. 소송을 하기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송을 하기 전 단계. 그러니까 원만하게 양측의 어느 일방이 아니라 그 청구하는 자와 그리고 보수를 해야 되는 자의 서로 간의 어떤 분쟁을 좀 조정해주기 위한 어떤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보면 우리나라에는 그 다양한 좋은 이제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예, 국토부 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개인이 그 개인 집은 개인이, 공용 부분은 입주자 대표가 라고 해서 신청을 합니다. 단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에 발생하여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한 하자에 한한다. 그러니까 기간이 지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2년, 3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이 기간, 하자담보 기간 이내에 이전에 하자담보 기간이 소멸되기 전에 사업주체에게 청구한 하자에 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자 심사를 통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하자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며 분쟁 조정을 통해 보수 범위 및 공사 방법, 기타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의 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판정서를 조정서를 통해서 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실제로 판정서 통하면 충분히 소송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이 강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공사분들이 많이 보셔야 돼요. 시공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되고, 실제로 이제 집을 이제 분양을 이제 하시려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거기에 맞는 대처가 있겠죠. 나중에 크게 문제 생깁니다. 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인원은 얼마 없지만 되게 제가 항상 이제 강의 때 얘기하잖아요. 삼국지에서 5만 대군이 싸우면 5만 명이 싸우는 게 아니라 단 한 명의 장군이 싸우는 거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참 그런 한 명의 장군처럼 아주 튼튼한 아이다. 되게 좋은 기관이다. 저는 되게 리스펙합니다. 진짜. 자,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뭐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어요. 인원이 별로 없으니까 뭐 그렇겠지. 아니요, 이분들 굉장히 잘합니다. 자,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안내, 신청 방법을 볼게요. 그러니까 시행사나 시공사가 하자를 안 봐주든가 하자가 아니라고 뻐긴다. 그러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부동산을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당사자인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자들은 구분 소유주들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자심사 신청서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뭐 피신청인 인원수에 맞춰 부분을 제출한다. 그래서 구비 서류는 이렇습니다. 교섭경위서. 그러니까 말로는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교섭경위서라는 게 간단하게 내가 하자를 청구한 내용, 거기서 온 답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최초 보수 청구한 내용, 그리고 최종 협의 내용, 답변한 내용 등의 어떤 그런 대부분 이제 우편으로 왔다 갔다 하든가 뭐 문자로 왔다 갔다 하든가 뭐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증거. 그리고 하자 발생 사실 증명 자료 깔끔하게 칼라 사진을 찍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근접거리. 이게 하자예요. 어디에? 원거리. 이 위치에. 근접거리, 원거리. 이 하자예요. 이 위치에. 찍어서
2장을 찍어서 옆에다 자세한 설명 자료를 적어놔야 되고, 하자보증서 사본을 보증기관이 당사자인 경우 뭐 이렇게 제출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개인은 다 제출 안 해도 되고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뭐 개인, 법인, 뭐 이렇게 단 대리인이 신청 시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법인의 직원은 재직증명서, 뭐 당연하죠. 위임장 같은 경우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는 구성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그러니까 고유번호증을 얘기하는 거죠.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이것도 뭐 당연하죠. 관리단은 관리인을 선임한 증명서류, 이런 거, 이것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부적법한 관리인이 신청하면 안 되잖아요. 적법한 또 관리인이 신청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충분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이의 신청 절차, 그 입주자 또는 사업주체 이의 신청 방법은 이래요.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하자 여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해서, 이건 뭐냐면 구분 소유자가 하자라고 신청을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이건 하자가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신청자가 그 하자 판정서를 받은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해서, 당연히 이제 본인 사비를 털어야겠죠. 첨부해서 넣어줘라, 우리한테 다시 한번, 이 얘기입니다. 안전진단기관이란 하자진단기관을 말한다. 뭐 기술사, 건축사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관계 전문가란 이의제기, 사건 관련 전문가를 말합니다. 뭐 변호사, 건축사, 시공기술사 등의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처리 방법으로는 이 신청 사건은 재심분과위원회에서 독립하여 처리하죠. 다시 한번 재심한다. 그 처리 기간은 하자심사 처리 기간과 같다. 그 의결 종족수, 재심분과위원회 출석위원회 3분의 2 찬성을 통해서 심사기일에 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출석해서 거기서 한다. 재판 같은 거예요. 그쵸? 그게 진짜 하자냐 아니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합니다. 이거 되게 깔끔하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인터넷 네이버에 국토부 분쟁조정위원회,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면은 여기 그 홈페이지가 나와요. 거기다가 하자심사 뭐 이렇게 신청하면 되죠.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제 내 집은 내가, 근데 이제 뭐 복도, 승강기, 주차장, 옥상 이런 공용은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직접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는 만큼 좋은 게 없겠죠. 하자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시면 좋다.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뭐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이제 그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장점은 뭔가 확실하게 하자 판정, 이게 하자냐 아니냐를 받아볼 수 있는 거고, 단점은 시간이 조금 걸리죠.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렇죠? 뭐 이 국토교통부 위원회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도 처리는 잘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제 하자 판정서를 받고 이제 그 시공사가 하자 판정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안 해준다.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간단하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그 구분 소유주가 입주자나 입주자 대표회가 하자 판정서를 딱 받았는데, 시행시공사가 그래도 끝까지 배째 이러고 안 해줘요. 그러면은 관계구청에다가 넣어서 이제 뭐 아무래도 벌금이 나오겠죠. 이 벌금은 한 건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에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1,500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들어가면 추후에도 조금 뭐 이제 준공심의 보거나 같은 명의로 할 때 조금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거는 이제 사견이고, 그리고 이제 한 건이 아니라는 거는 뭐냐면, 한 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냐면, 뭐 201호에 하자를 신청했는데 그 한 건만 신청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담보 기간 내에 들어와 있는 하자는 우리가 못 찾은 하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국토교통부 한번 심사할 때 10건만 넣을 수 있어요. 10건. 그럼 30건이면 3번에 나눠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내 집에 하자가 50건이면 5건에 나와서 판정서 5개 판정서가 나올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벌금이 좀 세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건 거고, 그러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쪽이 아니고, 뭐 서울보증보험에 하지 않고 그냥 소송.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소송을 참 좋아하는데, 자, 소송의 장단점 한번 볼게요. 소송. 자, 소송의 장단점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방법은 이게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와 소송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근데 하자보증금 청구는 방법이 그냥 관리단의 주관으로 그냥 진단업체 선정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단 주관으로 그 돈 받아서 공사하면 됩니다. 장점은 보증금 청구 장점은 보상금 수령까지 단기 소요돼요. 짧죠, 시간이. 왜냐면 서류만 잘 갖춰지면 뭐 한 달 이내 돈 나오니까. 그리고 보수공사 시 수건사업공사가 가능해요. 융통성이 있어요. 물론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하자보수 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있다. 그냥 그거는 이제 선택사항이고,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다라는 거죠. 보수 비용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건 그냥 어떤 실무적인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단기간 보수 마무리로 확대가 방지된다. 그렇죠? 추가 하자 발생 시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보상 후에도 보증금 받은 후에도 추가 소송이 가능하다. 단점은 하자 이외에 미시공, 오시공, 설계상 하자 등의 이제 보상은 없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자 소송을 볼게요. 그러면 하자 소송의 방법은 뭐냐면 이 관리단 주관으로 하자 진단 업체, 그렇죠? 하자 진단 업체 그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법원 감정으로 하자 판정을 해요. 그렇죠? 이게 방법이고, 장점은 하자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필요하죠. 왜냐면 소송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자의 근본적인 대안을 법률적 판단으로 받을 수 있죠. 이건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민으로부터 좀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일시적으로. 그쵸? 단점은 이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어요. 약 3심까지 가면 약 한 2년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죠. 왜냐면 조금 건물주가 좀 대찬 사람이든가 하자를 다 봐줬는데도 이런다, 조금 부합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3심까지 갈 수 있고, 또는 업체가 크다 그럼 3심까지 갈 수 있죠. 그리고 소송 비용이 소요가 되죠. 소송 비용이 승소액의 약 30% 플러스 마이너스 내외로 되죠. 전체 규모에. 그리고 판결 확정 시까지 보수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긴급 하자 발생 시에 자체 보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 세대는 개인이, 공용도 어차피 내 돈이네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용하는 돈이 내 관리비로 사용하니까. 그쵸? 그렇죠, 맞아요. 판결 확정 시까지도 그렇고 긴급 하자 발생 시에는 자체 보수해야 돼요. 우리 돈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발생되는 연차별 하자가 누락이 돼요. 저는 솔직히 이게 그렇대요.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장단점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이고, 이렇다라는 거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소송 시 유의사항 보면은, 사용검사 2년 경과 시점에, 그러니까 중공일로부터 사용검사로부터 2년 정도 되는 시점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 보증금 청구 및 협상 또는 소송을 선택을 해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하자 진단 보고서 작성이 약 한 2-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왜냐면 각 집집마다를 다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하자 진단 결과에 따라 이 소송 여부에 입주민 동의 절차가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체적으로만 움직인다 그건 안 돼요. 얘는 관리규약 제정하고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필요해야 돼요. 그리고
협상 시 통상 소송 승소 금액이 한 6에서 70% 협의를 합니다. 실제로 뭐 한 10억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러면 6, 7억에 협의 봐요. 그냥 소송까지 가는 기간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사 시공사도 이게 진짜 하자라고 인정을 하면 그러니까 뭐 그 소송 비용 들어가고 뭐하고 그것 때문에 또 신경 쓰이고 뭐 이럴 바에는 그 시간에 그냥 어디 가서 하나 더 분양하는 게 더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총 소송 비용의 6, 70%의 협의를 보죠. 소송 비용은 소송 금액에 따라 다르고요. 협상을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소송을 전제로 한 협상을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 제가 이제 옆에서 이제 컨트롤하죠. 입주민분들을 이제 헬퍼로 옆에서 거의 다 이렇게 합니다. 소송 시 이런 걸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뭐 소송, 뭐 장단점 이런 걸 나눠봤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그 각 현장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보증금 찾는 게 중요하다 또는 무조건 소송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마다 달라요. 현장마다 달라서 소송이 필요한 현장은 소송이 필요해요. 그 소송이 필요한 걸 단순히 그냥 돈만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절대로 소송이 들어가서 그냥 돈을 그냥 쉽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비용을 받는다는 건 이 법적인 틀 안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송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받는다? 그거는 솔직히 아니요. 제가 방송에서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진 않을게요. 근데 소송이 꼭 필요한 건물은 있어요. 뭐 소송 필요한 건물 있고 그냥 보증금만 청구해서 보증금으로 그냥 받아야 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시간에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려 봤고요. 지금 이제 하자보수에 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자보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물은 관리, 하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관리를 해서 돈을 벌고 누구는 하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누군가는 그 두 가지를 다 하고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통해서 실제 이런 일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몇 년이 흐르든 이 부동산 관리와 하자는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사업으로 뭐 좀 안정되게 사업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